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하이브는 1분기 전통적인 비수기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창사 이래 거둔 1분기 실적 중에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1분기 실적 연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매출액이 5,006억 원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216억 원으로 찍혔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낮아진 눈높이에는 부합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월드 투어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매출의 고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BTS의 J-Hope,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엔하이픈, 보이넥스도어까지 모두 공통점이 있죠. 보이그룹입니다. 활발한 팬덤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수익성을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월드 투어를 바탕으로 한 공연 매출이 1,552억 원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2.3%의 고성장세를 시현해냈습니다. MD와 라이선싱 매출도 1,064억 원 기록하면서 75.2%의 성장세를 이뤄냈고요. 아티스트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MD 상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연 현황만 봐도 이렇게 나날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서광이 비춘다라면서 33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 끌어올렸고요. 증권가 안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횟수 그리고 규모까지 커지면서 공연 매출과 연계된 MD 매출의 고성장세가 연중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나간 실적보다는 좀 아쉬웠던 수익성을 뒤로 하고 앞으로 보일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게 전개될 이익 모멘텀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2025년 올해와 내년까지 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8%, 13% 상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역시나 목표 주가 33만 원까지 끌어올렸는데요. 2분기 콘서트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BTS의 진과 제이홉의 월드 투어도 예정되어 있고요. 세븐틴, 르세라핌 등까지 약 110만 명 이내외에 관객 수가 반영되는 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콘서트 이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BTS의 6월 완전체 컴백 이후 2년간 2배 이상의 직익 사이클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1년 안에 4개의 보이그룹이 추가적으로 데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J-팝 보이그룹이 6월에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한국에서 빅히트에서 나온 5인조 보이그룹이 또 3분기에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라틴과 미국 신인 남자 그룹 4팀의 데뷔 계획이 구체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이그룹의 활약이 더 짙어질 것이다라는 판단 제시했고요. 시가총액 15조 원까지는 확실한 컨빅션 최선호주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광이 비춘다라고 했듯이 이제는 어두운 새벽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한 하이브 같이 보이는데요. 주가도 밝은 빛을 뽐낼 수 있을지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님께서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신 기업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지금 매수해도 좋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8% 넘게 급등세, 오늘 장중한 때는 27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연결 기준으로는 뭐 그닥 이었는데 보니까는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북경 이제 한미 쪽에서 약간의 좀 성장이 나온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한미약품을 앞으로 좋게 보는 비유는 6월 달에 상당히 좀 큰 이벤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제 실적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연결 기준으로는 좀 약간 실망스럽긴 합니다만은 한미약품 단독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일단 상당히 좋은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수출이 이제 46% 정도 늘었는데 북경 한미가 뭐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약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북경 제가 봤을 때 이제 한미약품 쪽에서 무엇 때문에 뭐 안 좋았다라고 사실 밝히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작년 말에 북경 한미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그 베이징 공항 옆에
1,400억 들여갖고 지금 그 신약 개발하는 연구 개발이랑 생산하는 종합 기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북경한미가 조금은 시장 기대치 좀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이제 큰 이벤트 하나 남아 있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한미 쪽도 뭐 당뇨, 비만 요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GLP-1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이제 당뇨학회의 비만 신약 연구 성과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제약사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는 날 뭐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 사실 미리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짙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면 한번 좀 잠깐 잡아주시면 제가 좀 의미 있는 부분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큰 기업이죠. 그죠. 2015년도에 사실 텐베거가 나면서 시장의 어떤 스타주였었는데 이때가 이제 산오피랑 계약을 했었을 때죠. 5조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캔슬이 나면서 이제 많이 빠졌죠, 주가가. 그 다음에 얀센이랑 이제 2019년도에 다시 계약 취소되면서 주가가 또 빠졌습니다. 그때 1조 원짜리 계약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뭐 제약사들은 다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가격적으로 좀 약간 의미 있는 한미약품 치고는 의미 있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가격 밑으로 한미약품이 과거에 한 10년 동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가격대는 오면은 계속적으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적으로 가장 좀 약간 의미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매도 기조긴 한데 기관들이 정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기금, 그다음에 금융투자, 투신, 보험 골고루 아주 그 기관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정리를 하면 가격적으로 한미약품이 지금 가격 밑으로는 과거 10년 동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악재가 있었을 때도 안 빠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경영 분진과 관련돼서 회사의 좀 이미지에 타격이 좀 있었었는데 나름대로 실적이 개별 기준으로는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약간 시장에서 수급을 타고 올라가는 가장 좋은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6월달에 가장 큰 당뇨 비만과 관련된 성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매수 구간은 아닌 건가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8% 넘게 급등하고 있지만 말씀처럼 사실은 주가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6월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자. 기관의 수급도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비만약 쪽 굉장히 핫하죠. 앞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볼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으로 옮겨가 볼게요. 이 기업은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에요. JS코퍼레이션. 오늘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가지고 오셨을 때는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이제 처음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조금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관세 얘기 나오면서 맞아요. 일단은 뭐 상당히 시장에서 하락 폭이 깊었고 최근에 이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분기 실적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년 1분기 대비해서 46% 이제 증가를 했다. 영업이익이 이제 발표가 이미 됐고요.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관세와 영향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1분기보다도 2분기 실적들을 시장에서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2분기가 실적이 중요한데 일단 지금 의류랑 뭐 핸드백 이제 뭐 사실 의류보다도 핸드백 위주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OEM으로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베트남이 왜 이렇게 미국에서 고관세를 적용을 했는지 사실 이게 뭐 중국산 우회 수출 때문에 그런 건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억울하기도 하죠. 핸드백을 JS 코퍼레이션이 베트남에서 한 전체 비중에서 한 29%, 그다음에 캄보디아 28%,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만듭니다. 43% 정도 만들고요. 의류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41%,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30%, 캄보디아 28%. 그러니까 그 베트남 쪽이 의류 쪽은 가장 많고 핸드백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가장 많은데 이게 JS 코퍼레이션이 이걸 만들어서 이제 미국 쪽의 브랜드에서 OEM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JS 코퍼레이션이 만드는 원가 대비 미국 쪽에 무슨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팔리는 게 5배 이상 가격을 팔리기 때문에 관세를 적용을 했을 때 6% 정도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6%요? 네. 그거보다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매기는 관세가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 판매 가격이 판매 가격이 이제 가격? 올라간다. 이제 10,000원짜리가 1,600원에 팔린다. 근데 영업이익이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판매량이 중요한데 실제로 저 관세가 아무리 높은 관세를 적용을 하더라도 어떤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사실 영향은 없는 건데 그죠. 이쪽 그 JS 코퍼레이션 쪽에서 만드는 핸드백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큰맘 먹고 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꼭 이제 어떤 저가 의류들, 우리가 보통 옷도 그런 저가 의류들은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좀 약간 이 기업이 어떤 그 탈바꿈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에 이제 핸드백을 워낙에 많이 만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작년에 이제 인수했던 하얏트 호텔이 시장에서 어떤 JS 코퍼레이션의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좀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이제 하얏트 호텔인데 하얏트 호텔 작년에 인수 후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적용이 됐는데요. 2분기 동안에 일단 매출이 한 781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110억 정도를 기록을 해서 어떤 그 JS 코퍼레이션의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얏트 호텔 사실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워낙에 돈이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만은 JS 코퍼레이션 전체 자산의 일단 66%를 이 호텔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OEM 기업에서 어떤 그 자산 운영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하는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긴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이 호텔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냐면 JS 코퍼레이션이 이제 운영은 외주를 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눠서 갖고 오지만 어떤 호텔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JS 코퍼레이션에 맡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그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적 성장하는 걸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올해 이제 아직 관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될지는 좀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관세 때문에 떨어진 부분은 감안을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실적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JS 코퍼레이션의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 조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그런 주가 흐름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정리를 하면 지금 시가총액 2천억대 초반은 이제 어떤 걸로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설명도 안 되고 요 관세 부분만 조금 그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종목이 아닌가. 하지만 수급은 아직까지는 좀 약간 좋은 어떤 주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오늘 소개를 두 번째로 드려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아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사실 지금은 관세를 좀 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관세 이슈가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한 갈등에 대한 좀 이슈가 조금 거치고 나면은 이러한 기업들 앞으로 주가 탄력을 좀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JS 코퍼레이션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주가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